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신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이 이경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도로교통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장충원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이희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도로교통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는 보고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7월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 간담회 이후 관내 업체 우선계약 추진 실적 보고를 매월 정례화하였고 지난달에는 군의회 김재천 의장님께 종합적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12월경에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였으며 건설공사 발주 및 인허가 부서와 협력하여 관내 건설업체 수주 확대와 건설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으로 섬진강댐 2개 마을에 8,300만 원, 용담댐 1개 마을 1억 100만 원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섬진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대상 2개 마을 중 동성마을은 4월 중에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구이 상용마을은 연말까지 사업 완료와 정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고산 운영마을은 9월 중에 보조금을 결정 후 사업을 완료되었습니다. 7쪽 효율적인 국공의 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도로교통과 관리하고 있는 국공의 재산 현황은 총 21,597지 1,750만 1,000평방미터로 주요 업무는 국공의 재산 무단 점유 단속, 사용허가, 영도 폐지, 무상 지속 등이며 국공의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민원 갈등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9월 기준 추진 실적으로는 국공의 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233건 중 203건을 징수하여 세액 수입액은 약 2,300만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국공의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국유재산 무단 점유를 최소화하고 관내 효유재산,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용적 폐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공의 재산 관리 및 처분하여 행정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가예산 사업 추진입니다. 15만 자주도시 대도약과 완주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내 관선망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예산 사업은 새만금에서 전주고속도로, 삼내 IC에서 김제 IC 고속도로 2건, 용진 우화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운주 화산간 시설개량 2건, 소양 소재지 진입로 개설 등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사업 등 총 5건으로 사업량
90.38km, 총 사업비는 2조 6,063억이며 관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326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계획의 역점으로 반영할 사업으로는 호남 고속도로 3내 IC, 김제 IC 구간 확장, 예배 타당성 확장에 따른 3내 IC 주입로 확장과 제5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의 소양동상 도로 개양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및 사업의 타당성을 위하여 국토부 방문 등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설득 중에 2022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완주군 도로 기본 및 정규계획 수립입니다.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6조 내지 9조에 따라 완주군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신규 지정 및 폐지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급증하는 교통 수요와 우리군 개발 계획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신규 노선 확보 및 폐지 노선을 지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규 여건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2억 원 중 금년도 1억 원을 계약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 운면 및 재난안전과와 도로 지정 추가 대상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중 전라북도 도로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하반기 내 노선 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보장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보장 사업은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들의 원활한 도로 통행과 균형 있는 개발 계획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13건, 사업량은 23.1km, 사업비 62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3내 하리 신금 등 4건의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3내 신탁선 도로 확보장 공사 등 계속사업 9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관심과 협조 등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223개 노선, 550km와 도시계획도로 867개 노선, 665km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유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유지 보수 20억 원, 주민 참여 예산 6억 3,500만 원, 제설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2억 7,500만 원 등 총 29억 1천만 원을 유지 보수 예산으로 책정하여 맨홀 및 집수성 보수, 배수로 정비, 교량 난간 보수, 아스콘 도시위 등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상반기 단가계약 7건에 7억, 주민 참여 예산 20건에 5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선 도색 5건에 4억 1,6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도로 재복구 사업입니다. 2020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관내 주요 도로 25건에 대하여 약 3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를 시행하였으며 그중 도로시설 정비가 필요한 7개 시에 대하여 국비 13억 5,500만 원, 도비 1,300만 원, 군비 1,3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 복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총 7건 중 7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끝났더라도 우기 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행복콜버스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83억 1,500만 원으로 균특 3억 1,500만 원, 도비 11억 9,300만 원, 군비 68억 700만 원입니다. 전주 시내버스는 관내 69개 노선 198대가 운영 중으로 이에 따른 재정 지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요금 단일화 손실 보상금,
무료 환승 손실 보전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행복골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행복골버스는 이서 2대, 구의 2대, 상관 1대, 소양 2대, 동상 1대, 예비체 2대 등 총 10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1단계 실시에 따른 이서지역 마을버스를 2021년 6월 26일에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완주형 마을버스 공영제 운영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시행에 따라 1단계 이서지역 지선 부분에 대해 완주형 마을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6월 26일부터 정상 운행 중에 있으며 차량은 15인승 카운티 중형버스이고 세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직접 공영제 방식으로 군에서 직영하며 요금은 전주 마을버스와 동일하게 500원으로 시내버스 환승 시 950원만 추가 징수합니다. 운전원은 8명을 시간 선택제 막급 공무원으로 직접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구의, 상관, 소양지역 2단계 지간선제 추진은 2022년 1월 예정으로 지간선제 추진에 따른 지선 부분 마을버스 운행을 위해 운전원 34명을 추가 모집 중에 있으며 차량 7대를 추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간선제 추진에 따라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완주군이 주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 콜택시, 안심택시를 운행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8억 8,100만원으로 균특 5천만원, 기금 1억 900만원, 도비 1억 3,800만원, 군비 5억 8,400만원입니다. 으뜸택시는 2014년 11월 7개 읍면 21개 마을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8개 읍면 38개 마을로 확대하였고 통학택시는 2021년 2학기 기준 관내 11개 학교 130명 등을 통학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2014년 8월 4대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총 10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콜센터, 차량 배차 등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2019년 11월부터 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안심택시 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외부 광고를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맞춤형 복지택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통버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 교통문화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7조 교통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 제공입니다. 안전한 도로 및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16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교통기반 시설 확충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안전속도 5030 조성사업, 교통신호 제어기 및 철주 교체, 횡단보도 야광 투광기 설치 등 4개 사업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사업은 1억 4천만 원으로 조기 사업 완료되었으며 교통신호 등 6개 승강장 관리 등에 대한 유지보수 단가사업은 3억 1,100만 원으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교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본 예산의 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2021년 봉동 초등학교 등 11개 학교에 대해 가속카메라 5대를 설치 완료, 14대는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동 제나리 익산 IC 인근에 화물 대형 54대, 중형 18대 규모로 사업비에 9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 계획을 시행하였으나
유관기관 협의 시 가감차로 및 좌회전 대기차로 신설 등으로 사업비 6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인가 협의 지원으로 2021년 11월 내에 발주하여 2022년 6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면 혁신도시 내 콩지파치 도서관 인근 5공로 270m 구간에 주차 28면 규모로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노산 주차장이 있으며 이서 혁신도시 노산 주차장은 10월 1일자로 착공하였으며 2021년 12월 내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신속 친절한 차량 등록 민원 처리입니다. 총 3개 분야 22종의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 차량 등록 대수는 63,073대로 전라북도 내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다음으로 5번째로 현 추세로 보면 2022년 말경에는 전주, 익산, 군산 다음으로 4번째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1일 평균 360사건의 차량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고 무보험 운행 사건은 350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북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여 가태료 사전 및 미납 안내 문자 15,612건을 발송함에 따라 작년도 대비 약 5%의 징수율을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SNS 서비스를 통해 고지 및 징수율 상승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정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급증하는 교통 수요와 우리군의 개발 계획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응 및 체계적 장기적인 도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군청 앞에 삼거리에서부터 용진 방향으로 퇴근 시간에 정체가 아주 심하죠. 예. 예, 불과 이게 오래전부터는 아니고 최근에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정체가 심한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겠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완주 IC에서 이제 용진 우하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타게 되면 군산까지 바로 우회도로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물동량이 실질적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는 물동량을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일단 국토부에서도 이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기 전에 그 전에 19년도 2020년도 계속 꾸준히 이 사항을 지금 신세익 이제 국장께서 이제 일괄적으로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국토부를 방문하고 익산청을 방문해서 국도 이제 완주 IC에서 국대도 이체도로 개설 공사를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도 병목지점 위험도로 7단계 기본 계획이 이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있거든요. 그걸 좀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좀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용진읍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지금 현재 국도 17호선 양쪽으로 한 차선씩
한 차선씩 좀 늘리는 걸 주민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도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23년에서 27년까지 기본 계획을 넣겠다. 예. 그리고 이제 17호선에 3차선으로 한 차선씩 늘리겠다 했는데, 원인은 아주 잘 알고 계시듯이 완주 IC에서 이제 군산으로 빠지는 그것도 대형 화물차들이 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다닐만 했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안 밀렸었는데 그 원인을 잘 아시는데 이제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한 차선 늘린다는 건 좋은데 그건 뭐 그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 IC에서 바로 군산으로 좀 빠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아까도 그 7단계 기본적 할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그 국토부에 일괄적으로 건의를 했었어요. 그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알고는 있는데 이제 14년도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다 넣는다는 게 23년에서 27년까지에 넣으면 그럼 시행은 28년부터 하나요? 아니, 빨리 해야 28년이죠. 넣었다고 셈 치고. 예. 예, 시행은 그럼 언제에서 언제 완공이 됩니까? 22년에 고시를 해가지고요. 예. 23년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착공이 들어가야 내년에 예, 고시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그건 방법론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아까도 이제 6단계도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뭐 27년까지 기다리냐 그건 아니고요. 예. 그 전에 연도에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23년부터 이제 만약에 결정이 되면 23년부터 착공이 23년부터 착공을 하면 뭐 24년 해도 지금부터 벌써 지금도 지금 숨막혀서 거의 죽을 지경인데 과연 그때까지 이것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잠깐 보이실까요? 이해가 가시려나요? 예, 자, 완주 IC에서 완주 IC에서 나와서 바로 그 군산 방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요. 예, 거기 또 저쪽 봉동에서 용봉초등학교 쭉 와가지고 이렇게 노타리로 그 진입로로 가지 않고 바로 이쪽에 두 군데만 이렇게 빠지기만 해도 여기는 해결될 것 같아요. 여기는 밀려서 뭐 한 차선 늘린다고 그래야 차 몇 대 더 들어가, 몇십 대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곳만 쫙 뚫어주면 거기서 밀릴 일도 없고 대형 차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17호선으로 들어오지도 않고요. 저는 이것만 해결되면 뭐 그냥 원활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아니, 예,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당장에 30분 이상 밀리잖아요. 여기서 나가는데. 30분 퇴근 거리가 뭐 1시간 뭐 1, 20분씩 늘어난다고 주민들이 지금 원망이 자자한데, 내후년에 시작해서 23년에 시작해서 24년에 완공하고 하면은, 근데 지금 저기도 들어오죠. 여기 복합 행정타운도 들어오죠. 요건 언제 완공돼요? 22년에 돼 있다고 그랬죠. 2017년에서 시작해서 사업기간이 22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2010세대가 들어오고 46,024명이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는데, 여기에 승용차만 해도 2,000대, 한 3,000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2000세대면 집에 한 세대 한 대만 아니잖아요. 2대 잡으면 4천 되고 그냥 3,000대는 좀 기본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22년에 늘어나면 여기 교통 트래픽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어디 돌아갈 방법도 없어요. 이 길밖에. 우회도로도 없어요. 시내로 나가는데. 그래서 IC에서 나오는 화물차만 저쪽으로 바로 빼주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트래픽이 생기기 전에 먼저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미 지금도 포화 상태인데 앞으로는 뭐 지금 2배, 이거 복합 행정타운 완성되면 뭐 2배, 3배 이상 밀릴 텐데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뭐 국도니까 뭐 교통부에서 돈을 받아야 된다고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급행료라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들, 국토위 국회의원들 얘기해서 네. 좀 빨리빨리 진행을, 사실은 지금도 많이 늦었죠. 예, 맞습니다. 벌써 한 4, 5년 전에 예측을 하고 지금쯤 시행해서 지금쯤 이제 밀리기 전에 뚫어줘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원인은 정확히 알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해답은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미리미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주민들은 이미 진작부터 짜증나가지고 방법도 없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뭐 내년에 해서 내년도 내후년에나 그것도 빨리 돼야 확실합니까? 내후년에요? 일단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과연 국토부에서 네. 이 정도 여기를 한 번이라도 퇴근 시간에 지나가 봤나 좀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익산청하고 전주국도에서 예. 시간대, 너시아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전주국도에서도 여기에 시급성을 알아서 일단 한 차선씩 먼저 이제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고요. 네. 그 한 차선 늘리는 걸 우선적으로 대안을 갖고. 아니요, 그리고 한 이제- 차선은 별 의미가 네, 없다고 봅니다. 이미 저기서 저기 좌회전 하려고 대형 차들이 막혀 있어서 지금도 승용차들이 되게 위험을 느끼면서 딱 막고 있어서 한 차선 늘린다고 그래야 과연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까. 차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또 이제 와서 뭐 당장에 내일 당장에 뚫어놔라 해놔라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굉장히 하나가 뭐 이제- 기간은 예. 필요하지만, 예. 예, 또 하나가 지금 용진의학관 대체우회도로가 예. 소양 가는 쪽에 하이마을 쪽에 지금 거기 진입하는 그쪽도 거기까지 완료되면 거기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거기는 언제 완공돼요? 2023년이요. 2023년. 예. 거기도 2023년이잖아요. 2022년 말경에는 아마 개통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이때쯤 되면. 그 전에 답답해서 네, 네. 승용차에서 차 밀려가고 그 안에서 질식사할 것 같아요. 의원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과장님도 퇴근 시간에 다니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여기도 여기지만 삼봉지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하시고요. 삼봉지구는요, 지금도 삼공단 거기가 출퇴근에 그렇게 밀리는데, 예. 삼봉지구에는 6,000세대, 정확하게 5,968세대가 생기고 인구는 14,959명이라고 우리 완주군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15,000명의 인구가 생기면 차량은 6,000대에서 한 10,000대 정도가 거기서 늘어날 텐데, 삼봉지구는 거기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때 가서 밀려서 1년, 2년, 3년 가지 말고 사전에 미리 그 짓기 전에 사실은 도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짓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 저희도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도 알고 있고요. 예. 전주시 그다음에 전라북도, 그다음에 국토부, 전주국토, 익산청, 그리고 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그 삼내 일대 십자 방향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지금 휘포대교 쪽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삼내 하리신금간 쪽하고 예. 하리교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그 연결도로 부분을 저희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알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최선의 해법을 내서 노력을 해결을 다하겠습니다. 하셔야죠. 예. 예, 해결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윤 의원님, 큰 틀에서 완주군의 좋은 발전 방향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건설국 관련해서는 대부분 또 지역구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출퇴근 시간 얘기하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송천동에서 우리 공단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밀렸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고가로 시행을 해서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되고, 근데 지금 보면은 출퇴근 시간대 이서를 경유하는 전주에서 김제 부안 쪽으로 가는 그 이서 사거리, 그리고 또 퇴근 때 부안 김제에서 전주로 들어갈 때 이서 사거리에서 거의 한 1km 정도 거의 그렇게 정체가 되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군수님께도 군수님 저도 순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송천동에서 우리 공단 가는 것 같이 삼봉 사거리 거기를 지금 고가로 연결했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고요. 네. 어차피 했으니까 제가 좀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과장님, 제가 최대한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출퇴근 시간대 아주 잘 알고 계시고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매우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익산청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국도나 익산청은 완주군 사업을 거의 대부분 하다시피 완주군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까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크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 삼봉지구, 운곡지구, 용진, 행정복합다운, 그다음에 이서 혁신도시 쪽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명분과 실리를 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지금 금평 교차로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거의 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금평. 네, 그렇죠? 올해 안에 완료토록 같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도 노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을수 뒤편에 있는 갈산교차로는 네. 지금 언제 착공이 되는가요? 그것도 지금 내년 상반기에 바로 착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때 우리 면장님 또 우리 이병수 팀장님 또 국토유지 사무소 직원들하고 많은 또 대화를 했었고, 관련해서 그런 민원들은 그쪽에서 나온 민원들은 잘 좀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시내버스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시내버스가 좋으면은 군수가 잘했고, 시내버스가 잘 안 좋으면 의원이 또 욕을 얻어먹거든요. 예.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욕 얻어먹는 것은 군 의원이 얻어먹고 잘한 것은 군수가 잘했다고 하고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김영진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진 팀장님께서 이렇게 시내버스 기간선제를 이서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은 김영진 팀장님이 민원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기간선 문제를 물론 부족한 점이 지금도 있지만 계속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 또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크게 봐서 165번이 이서에서 혁신도시 경유해서 하루에 한 60번 정도, 61번 정도 가고요. 72번이 이서에서 혁신도시 경유해 39번. 근데 이제 우리 200번이 이서에서 지금 남부시장을 4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그래서 사실 그 민원이 가장 많았었어요. 혁신도시 경유하는 가는 건 좋아요. 근데
이서 소재지에서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을 직통으로 가는 것이 지금 4대밖에 없다 보니까 45분에 한 대였는데, 특히 또 이제 아침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김영진 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소양에서 오는 것을 지금 4대 지금 이서까지 오기로 해서 지금 8대로 증액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165번이 하루에 60번 이상을 다니니까 거기서 몇 대 좀 빼가지고 그렇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아마 이렇게 되면은 군수님이 아마 잘했다고 할 거예요. 윤수봉 의원 고생했네 소리는 또 안 나와요. 네. 어찌됐든 우리 강신영 과장님과 그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사실 본 예산에 6억 우리가 국비 3억 우리 군 예산 3억에서 6억이 세웠는데, 저는 이게 과장님 팀장님과 지금 제가 몇 번 여쭤봤지만 연말 안에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과장님? 지금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예, 연말까지 가능하고요. 예. 다만 좀 늦어진 것이 행정 절차가 좀 절차 이행 건이 좀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는데요. 하여튼 콩쥐밭이 그쪽이 저희가 지금 많이 맥히고 문제가 된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하여튼 올 연말까지는 그 부분은 다 완료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그저께도 혁신도시를 한번 가봤는데 아직 공사를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한번 과장님 더 챙겨주시고요.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사실 본 예산에 편성된 건데, 물론 절차 이행이라는 게 있지만, 아직까지 첫 삽을 안 썼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지만, 과장님이 그만 말씀하셨으니까 연말까지 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예. 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관련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서에 공영 주차장이 마련돼 있고, 그런데 이제 마을버스들이 이제 소재지까지 좀 와서 좀 어르신들 우리 주민들을 내려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농협이 새로 짓고 로컬푸드 매장이 지면은 굉장히 면사무소나 농협 앞에 유동 인구가 많아지거든요. 로컬푸드 매장이 완료가 되면은 내년 2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한번 발 맞춰서 우리 김영진 팀장님 같이 한번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항상 우리 완주군의 대중교통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죄송한데, 강신영 과장님의 짧은 앞으로 어떻게 했다는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서 농협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마을버스 전체적으로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마을버스 얘기 나왔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전주 시내버스 관련해서 전주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거냐. 사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대중교통 팀장이나 차석인 김창수 차석한테도 개인적으로 고맙고, 하여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정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추가 질의라기보다는요, 좀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윤수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알고 있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명분과 실리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찾겠다가 아니고 찾았다, 됐다, 다 됐다, 거의 다 돼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예, 찾겠다 이러니까 또 다시 생각이 또 깊어져요. 이 일은요, 과장님 아무도 못해요. 주민들도 못합니다. 주민들은 쳐다만 보고 있지, 주민들이 어디에 국회에 나가서 청와대에 가서 우리 여기 빨리 도로 뚫어주세요, 못합니다. 의원들도 못합니다. 이거는 담당인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국장님, 군수님이 하셔야 되고요. 단지 저희들은 좀 정치권을 좀 동원해서 돕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합쳐서 그렇게 강력하게 좀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예, 바랍니다. 강신영 과장님과 팀장 반갑습니다. 유호식 의원입니다. 첫 스타트를 우리 정종윤 의원님께서 끊으셨고, 우리 윤수봉 의원님께서 또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저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부분은 우리 윤수봉 의원님께서 극찬을 우리 하셨는데요. 사실은 내쓰신 부분은 내쓰셨다고 이렇게 또 행감 자리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선은 혜택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역구 의원이 챙김으로써 좀 더 노선도 그다음에 욕심껏 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구 의원들을 챙기면 또 지역 현안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까 감사하게 우리 정준희 의원님께서 3번까지 걱정하셨는데요. 3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준비를 4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아까 강신영 의원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는 십자형으로 미리 준비해서 지금 4년째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얘기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예측했기 때문에 가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좋은 설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역구 의원들이 일정 부분 지역 현안들을 미리 예측하고 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부분도 필요하죠. 하지만 나쁜 선례도 있지만 좋은 선례가 많기 때문에 또 좋은 선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3부분 종영이 걱정 안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국가 예산 사업 추진 부분 이제 염려스럽고 꼭 아까 우리 정윤 의원님께서 꼭 해내야 된다 이 말씀에 같이 병행해서 작년에 이 부분은 삼내 IC 김제 IC 고속도로 부분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2,3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가장 그렇죠? 일정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삼내 IC에서 나오는 병목 현상에는 사거리까지가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한 500m 정도. 예. 이 부분이 금액으로 따지면 좀 크기는 한데, 예. 반드시 이것은 국가 예산하고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도 주문하고 있고,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제 지금 시행사가 한국도로공사인데요. 저희도 지금 4차선 6차 확보하는 것은 이 부분은 지금 도로공사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일단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시행을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언제 착공이 돼서 언제 마무리가 되냐.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공사에서 이제 반영이 되면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행정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국토부 관련 정치권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문해야 맞습니다. 하는 왜냐하면 지역이 3년뿐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 전체 전라북 전체를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도로시설팀장하고 지금 우리 국장하고 지금 최근에 한 7, 8번 정도 세종시 갔다 오고 국회 갔다 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시사청 갔다 오고 많은 곳이 시행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건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저희가 급행이라는 게 아까도 우리 정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급행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지역에 맞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있으시지만 좀 더 적극 행정을 하셔서 좀 나은 완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항상 또 우리 완주군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별로 안 쓰시는가 봐요. 맞습니다. 예, 애쓴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앞서 정종윤 의원님께서 큰 틀에서 예리한 눈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알고 있다는 말씀이 이렇게 교통이 밀린다는 걸 알고 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교통이 밀리는 데다가 향후 2년 안에 한 2,000세대가 분양이 돼서 더욱더 밀릴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인지. 두 가지 답니다. 저기 두 가지 절박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설경두학관도 우회도로도 왜 시급을 요하냐면 설경두학 쪽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저 서양 쪽으로 빠져서 전주 뒤쪽으로도 우회도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긴박하다는 사정을, 물론 이게 조기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그 입주에도 지장이 있다고 봐요. 예. 여기 물론 분양은 다 됐지만 입주에도 지장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그 찾아가서 말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앞으로 2년 후에 그 교통의 그 밀리는 정도를 간단한 용역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전에 얘기했듯이요. 음. 발로 뛰고 현장에서 음. 일어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부터 해서 전라북도나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통량 조사를 할 때, 매년 할 때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도에다가 다 알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운국지구 내에서 이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봉지구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서 도로 부분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일을 해야겠죠. 예. 예. 하여튼 앞에서는 너무 굉장히 사업도 크고 묵직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좀 가벼운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상 밤티 소양 그 도로 기본계획 반영되고 관련해서 아마 내년에 설계비로 뭐 2, 3억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2, 3억은 아니고요. 10억이고. 10억이든가요? 예, 10억이고 지금 그 순위가 좀 후순위로 좀 밀려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뭐 국토부나 국회 간 이유도 그 부분을 좀 삽입을 낀 거너라 좀 예, 소위 말하면 일단 뭐 설계부터 먼저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서도 아주 뭐 하여튼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도 정치권과 연계해서 저희들 노력할 테니까 하여튼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에 교통약자 지원 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혹시 거기가 지금 지금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지금 차량이 지금 10대이고요. 10대. 10대이고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장애인들이 지금 이용하는 건데 예. 상당히 그 장애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는 굉장히 차를 배정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대수가 있을 텐데 지금 그 기준은 맞나요? 여기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에 보면 국토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한 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우리 지금 장애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돼요? 한 2,200명 정도. 2,200명? 예, 2,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0명에서 그러면 2,200명. 예. 수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차량이? 저희가 지금 한 대 더 추가하는 이유도 지금 거기에 맞추려고 했고요. 예. 여기 따르면 한 대 추가해 갖고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게 이제 인원 대비로 했는데 저희도 이제 이게 이제 장애인 콜 센터가 이제 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알고 거기에 있어요. 맞춰가지고 진행하고 또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전주시에서 하는 거고 네. 또 완주군에 있는 차량은 또 완주군에서 그쪽에 지휘를 받으면서 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좀 더 좀 관심 가져주시고 예. 이 법정 대수에 맞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기사가 1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 예. 혹시 남녀 비율은요? 남녀 비율은 여자 한 명이고 남자는 9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자가 8, 여자가 2인데 그래요? 그 중에 장애인이 몇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파악한 바는 장애인 7분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물론 사무실은 직원이 쓰는 거고
또 여기에 운전자들 그 쉼터가 있잖아요. 예. 예? 쉼터. 예, 예. 쉼터를 내가 보니까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장애인 쉼터더라고요. 그 운전자들 쉼터. 예. 컨테이너 약 5.5평 정도 돼요. 예, 예. 여기에서 남녀 그리고 특히 장애인 7분까지 해서 또 점심 식사도 뭐 식사도 해 먹고 이런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그 요즘 또 코로나가 상당히 이제 기승을 부리기도 하고 어려운 시점에 이 좁은 공간에서 너무 열악하지 않나.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요? 의원님도 의원님 좋은 지적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저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옆에 승용차가 지금 받쳐 있는데 승용차 옆으로 해가지고 12월 이달 올해 안에 그 우리 자녀 사업비 나오면 무조건 거기 설치하겠습니다. 무조건 거기 설치하신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네. 뭐 김덕연 협의장이나 네. 연합회장이나 이제 그 신동택 그 지체장애인 연합회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부지가 워낙 안 나오니까 그 옆으로 붙여가지고 2층은 못 올리고 붙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녀 사업비가 조금 남는 대로 바로 하나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곧 추위가 닥쳐오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추위 오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 달 초에 다 하겠습니다. 다음 달 초에. 예, 예.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이게 거기가 그 옆에다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근데 또 여러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주차도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예.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장애인 체육관이 지금 삼봉지구에 짓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완공되고 나면 예. 또 서로 협의해서 그쪽에 장애인 체육관이 장애인도 많이 이용을 할 것이 보니까 거기로 옮기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맞습니다. 그 예. 의원님 정확히 하시는데요. 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운전기사부터 해서 이렇게 협소하거든요. 예. 그분은 정확히 지적 잘하셨습니다. 저희도 예. 지금 그쪽으로 검토할 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마침 그 생각하고 계신데 제가 미리 얘기 안 해도 될 걸 말씀을 드렸네요. 예.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요즘 이제 하천에 제방을 법정 도로로 좀 인정해서 물론 하천에 지금 그 실질적으로 그 하천을 이용해서 차량들이 주로 다니는데 예.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액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서 아마 4년 전인가도 한번 제방을 법정도로 즉 농어촌도로로 많이 인정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이 언제 또 다시 한 5년 내년이나 내후년이 5년 되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도로 지정 관련해가지고 도로 및 그 기본 계획, 정비 계획을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중에 있고, 그럼 지금 저희가 그 관련해가지고 그 읍면이나 재난안전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법적 제방도로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반영시킬 것을 지금 내용을 지금 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게 그 화산면 그 가양마을이에요. 자료가. 그러면 제방 옆에 실질적으로 주택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 근데 그 제방 옆에다가 주택을 신축을 하려고 보니 제방은 도로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저기에 지어진 집들은 옆에 골목길이 있어서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년 동안 계속된 건데 지난번 그 용역에서 했을 때 왜 여기가 빠졌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소방도로 제방도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방도로로 이거를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돼요? 여기가 지금 소하천이든가요? 예. 네? 소하천은 네. 지금 조건부로 승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천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 용역사한테 음. 현장하고 현황하고 일괄적으로 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 내년 그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그 지정고시를 다 일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고 나면 이게 도로를 인정받으니까 거기에 그 인접해 있는 그 토지들은 건축 행위가 일단 도로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문제는 풀리는 네. 걸로 봐야죠. 그렇죠. 예, 여기는 특히 여러 차례 그 건축을 하려다가 좀 못한 부분들이라 이 이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우리 지역에 또 귀농귀촌이나 또 지역에서 집 짓고 이렇게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이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재난안전과에서 말씀드렸더니 도로교통과에서 요청해 오면 뭐 거의 해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검토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이 부분은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또 용역사한테도 얘기를 했고 뭐 추가적으로 뭐 절차인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혹시 고산 남봉리 여기 한번 네. 보시면 네. 교차로 근처에 이게 국도인데 국도 양쪽이 지금 산으로 돼 있죠. 예. 예. 제가 여기에서 지금 사고 나는 걸 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인근 교통사고 현황 최고 노년 요청해 봤더니 한 4번 정도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것이 왜 말씀드린 이유는 이쪽에서 비만 많이 오면 양쪽 산에서 흐르는 물이 다 도로로 내려와서 그 빗물에 미끄러져서 사고들이 여러 번 나는 걸 봤는데 배수로가 없는 것 같아요. 양쪽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안전에 관련된 문제고 그래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국도로 관련된 거라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현장 조사해가지고 예. 특히 비올 때 현장 조사해서 이 부분은 전주국도한테 이거 일괄적으로 얘기하고요. 아까 그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최근 4년간 뭐 교통사고 4번 발생을 했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주변에서 이제 완주경찰서에서 사고 난 것도 확인해가지고 그것은 뭐 개선토록 하여튼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과 찾아서 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좀 예. 요청해서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관내 초등학교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역 관련 신호 속도 위반 카메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이게 자료가 행감 자료 10쪽에 관내 초중고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신호 속도 위반 카메라 여기가 대부분 아마 30km 이하로 돼 있던가요? 학교 앞에는 예. 속도가 근데 이제 일부 설치된 학교도 있는데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이 그것도 상당수 있어요. 예. 그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이제 내년 22년 2월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요게 지금 특히 제가 이제 고산 초등학교 앞과 관련돼서 여러 번 불려갔어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또 담당 팀장님도 얘기도 했는데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행감 10쪽 행감 자료 10쪽입니다. 예. 혹시 거기 자료 보고 계시죠? 예. 거기 지금 여기에 22년 2월에 설치 예정이라고 한 7곳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 예산 올렸고 또 예산계 확답 받아서 가능한 거죠? 예. 예? 가능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게 양방향인가요? 양방향으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얘기해야 이 시간 이후로 안 불려가니까 그렇게 알고 좀 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고산천 제방에 지금 동락가든 쪽부터 그 만경강 제방이 있어요. 예. 거기서 어우리까지 그 구간이 우리 고산면 주민들이 제일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쪽에 차량들이
속도를 좀 줄여주면 좋은데 어느 경우 대부분 막 7, 80km 이렇게 달리면서 심지어는 빗길하고 크락션까지 이렇게 울리는 그런 상황이라 여기는 이제 방지턱이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꼭 좀 행감장에서 다뤄달라고 몇 번 요청이 안 된다고 몇 분 주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이제 절차가 면에서 군에 올리면 군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이제 심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우리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그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드시 좀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항상 또 특히 이제 또 그 터미널 관련돼서 지금 터미널이 옛날 같이 이렇게 수익 사업이 뒤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또 터미널을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다들 학생이나 어르신들 노약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적극적으로 불편사항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즉각 이렇게 해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관심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애쓴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숙 의원입니다. 아니, 다른 의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강신영 과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고 의지도 강하셔가지고 팀장님들이 더 잘 따라주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만 칭찬을 하네. 우리 과장님 최고 좋은데. 과장님, 저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관련에 대해서 지금 2020년에는 단속을 안 하셨나 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 네. 사실 그때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 단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현장에 계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예.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단속에 걸리고 하면 저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걸렸는데 요즘 장사도 안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네, 제 친구도 걸렸는데요. 그냥 너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예.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걸리면 돼요. 저도 그저께 걸려갖고 됐거든요. 근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내라고는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된다.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익산 IC에 화물 공영 주차장 착공 지금 11월 달부터 되네요. 예. 예. 지금 이것도 이제 지금 몇 년째 걸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착공을 하고 내년 6월에 이제 준공을 하는 것 같은데 늦게나마라도 이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그 동동의 둥구나무집 밑에 보면 교각 아래 비가 오면 거기가 물이 계속 차다 보니까 매번 비가 올 때마다 저희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을까요? 일단 현장 조사해서요. 예. 별도 말씀드릴게요. 예. 그 꼭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의원님 예, 질의하여 최동원 주시기 의원입니다. 바랍니다. 저는 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윤수봉 의원님께서 하신 지가선제 문제인데요. 요즘 소양이 이제 2단계 실시가 될 지역이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제가 좀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불편 사항들이 조금씩 나왔는데 이서에서 1차적으로 했을 때 불편함과 이제 또 다른 점이 좀 없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시내권하고 지금 앞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지금 1,450원인가요? 지금 현재. 지금 1,500원입니다. 이제 물론 카드하고 뭐 이거 조금 차이는 있어요, 보니까. 예. 그럼 이제 2단계 할 때도 1,450원으로 할 것인지, 예.
2,000원을 할 것인지. 마을버스요? 예, 아니 마을버스하고 이제 회차버스니까 시내버스 같이 해야겠죠. 똑같이 온 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500원이고요. 마을버스는. 네, 마을버스는 500원인데. 마을버스는 500원이고 만약에 이제 환승을 해가지고 시내버스를 타면 950원을 그러면 카드로 긁으면 됩니다. 예, 요금은 변함이 없다고 요금은 봐야겠네요. 변함 없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왜 그러냐면 2,000원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제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걸 조금 설명할 필요성이 좀 있어서 정확히 더 좀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회차지 문제들이 마을버스하고 같이 지금 회차 장소를 잡습니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공동으로 일단은 사용할 수 있게. 일단은 지금 소양 성당 앞에 예, 그게 거기인지는 아는데 같이 일단 하는 먼저 걸로? 해보고요. 예. 지금 체육공원이 이제 착공되면 예. 그쪽 체육공원 쪽이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마을버스를 이렇게 차고지를 이용을 하든지 그렇게. 아니,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회차하려면. 예. 자, 그러면 성당 앞에다가 지금 회차지를 같이 사용한다고 했지만 이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쉴 수는 없고 공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협 앞에 쪽에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거기가 지금 이제 지금도 보면 그 버스 정류장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게 그 정도로 적합한가 아니면 더 거기를 좀 확장을 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지금 2단계를 가잖아요. 2단계를 가면은 저희도 이제 지금 새로운 길을 가고 있어요. 예. 새로운 길을 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은 한 6개월 정도를 해야 할 것이고 예. 지금 현재도 이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구분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헷갈리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떻게 하면은 주민한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최대한대로 보장을 하고 불편을 최소화시킬까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예.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어르신들이 카드 얘기를 하니까 또 좀 세대가 저희들도 좀 칭화가 난다고 볼까요? 좀 이용 방법 이런 부분에 조금 불편함을 좀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서 부분도 지역을 설명을 한번 조금 해봤는데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카드 요금하고 현금 요금하고 좀 차이점이 또 있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좀 후딱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등등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큰 사안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행 과정에서 이제 의견들 더 듣고 고쳐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말하실 때 그런 예를 들자면 어려운 점이 먼저 얘기가 되다 보면 좀 주민들 이해시키기가 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걸 미리 좀 아시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건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나 어르신 특히 어머니 아버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용객이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또 이서 지역을 우리가 처음에 손을 대봤는데 한 보름 정도는 좀 혼란이 야기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보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민원을 최소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제 같이 동료들이랑 같이 버스를 또 타면 또 먼저 갔다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근데 이제 시내버스가 적자 운영이 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마을마다 이렇게 버스를 요구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승객 차원이 적었어요. 예를 들자면 없을 때도 있고 한두 명 탈 때도 있고 그런 불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이제 전주시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우리도 이제 같이 이제 공영버스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정도 이용료들이 좀 적다 보는데 시내버스 지금 버스 시간 때문에 지금 아마 조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몇 시쯤 저희들이 이용을 그게 종전대로 이용을 하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좀 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이런 얘기는 좀 했어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시간에 맞춰주면 좋은데 학생들이 이용할 시간은 저희들이 빼기가 좀 어렵다. 이제 그 시간에 학생들이 이용할 시간은 좀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는 저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같이 검토 좀 하셔가지고 이게 주민 설명할 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물이라도 좀 한 모금 드시죠.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천천히 드세요. 앞에 의원님들이 다양한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화두는 이제, 각자가 지역에서의 입장이 이제 이 지간선제 관련한, 부분이 화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준비를 해주시는 거 있습니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이제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그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이제 이게 안전하고 또 원활하게 운행이 된다 해서 지금 그것 부분, 회전교차로 부분이 지금 확대되고 있죠, 과장님? 예, 예. 네. 그래서 이 회전교차로에 대해 이제 성과나 또 어디 위치에 설치하는 게 적합할 건가 또 이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지역에서 이 회전교차로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제안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료에 요청한 게 이제 시내버스 지간선제 현황 등 지간선제 현황 및 불편 신고 현황, 추후 지간선제 계획 및 예산 추계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들 요청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택시, 화물차 보조금 지급 현황을 요청을 했었어요. 지금 작년도 2021년도는 아직 뭐 최종적인 금액이 한 작년도에 한 7억 8,600만 원 정도 지금 보조금이 나갔나요? 예, 예. 근데 종류가 아까 과장님도 업무보고 설명 때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그 부분에 우리가 손실 보상금을 좀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지급하면서 교통 약자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나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팀장님이나 또 우리 김창수 교통 관련한 우리 박사님이 오셔서 같이 계획을 잘 잡고 어려운 시기에 잘 진행해 주는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같이 진행했을 때 1년에 한 작년도에 78억 정도 지급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간선제로 다 전환이 됐을 때 예상되는 예산이 과장님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세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0억 정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자료로 봐서는 이제 90억에서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전주시하고 공통으로 관선 노선에 대한 이 지원 사업비는 지금 이 금액에 포함이 돼 있죠? 같이 포함된 거죠? 예,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는 뭐 78억이었으니까 조금은 더 사업비가 투자돼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예, 의원님, 제가 편하게 조금 더 길게 좀 아니, 얘기해도 한 가지만 제가
그래서 예. 이 종합적인 이 지간선제 버스 지간선제에 따르는 이제 설명과 로드맵을 같이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충분히 준비하셔서 의회하고도 공유하시고 예, 예. 지역하고도 공유를 해서 예. 그것들이 같이 어떻게 우리 지금 완주군의 지간선제가 운영될 거고 언제부터 될 거고 어떤 형태로 될 건가에 대한 설명이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드맵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실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약자들에 대한 버스 이 부분은 전주시가 다행히도 기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이때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또 동의하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보고요. 다행인 것은 전주시에서 의지를 갖고 함으로 인해서 감차 부분은 이제 또 전주시에서 감당하는 걸로 또 잘 예, 그렇게 협상을 해서 협상했습니다. 예. 협상을 해서 그렇게 예. 또 안도 잘 잡으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에서 했었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이제 고산 6기면은 별도로 지금 시민여객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시민여객은 지금 우리가 계획으로 보면 9위 봉동 3내까지 다 마무리하고 시민여객은 지금 하는 걸로 안이 잡혀 있는데, 생각보다 이것이 이제 빨리 진행될 수 있잖아요. 진행될 수도 있다는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예, 예. 이 부분에 잠깐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여객만 진행하는 걸로 얘기할까요? 아니면 시민여객만 말씀을 드릴까요? 예, 시민정령만 이제 일반 다른 것은 다 금방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야 할 필요성이 노드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시민여객 부분만 별도로 좀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네요. 시민여객은 실질적으로 전주시 업체인데 우리 관내의 고산 6개면을 운행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도 알고 별도잖아요. 계시잖아요. 예. 사실 이게 노사 간의 문제가 시민여객의 여러 가지 경영 상태도 안 좋고 예.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주민들 특히 상업 하시는 분들이 좀 피해도 있는 것도 예, 저희가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사의 사항을 자꾸 군을 개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예. 감당해야 할 몫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그래서 예. 우리가 개입할 때가 있고 개입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전주시 사례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증가된 이유가 행정에서 개입을 선을 어느 시점에 접근을 해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줄다리기를 잘 해야 되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만약의 경우가 있는데 그냥 윤경 의원님한테는 충분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공유를 것이고요. 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 예. 중요한 예. 것은 시민여객은 저희가 크게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시점, 그 다음에 중간에 회사가 부도나는 시점, 그리고 기사들의 어떤 노사가 완전히 폐업하는 시점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시민여객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정상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전체적으로 다 따져야 돼요. 예. 전주가 결국은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노사 간의 문제를 개입을 해서 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결국은 시민여객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저는 내용을 알고 있고 공유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 의회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 가야만이 맞습니다. 예, 예. 필요할 때 우리가 꼭 조치해야 할 때 동의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오늘 같이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 차원에서 자세히 여쭤봤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사안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계시고 접근하고 계시니 적절한 시기에 어느 금액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사전 준비는 철저히 하고 거기에 따르는 준비는 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예, 예. 그 전주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어요. 예, 예. 전주에서는 그 안고 가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간선제나 노선 개편도 전주도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어요,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인데 네,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시작을 해서 저희는- 완주 입장에서는 좋은 편이고요. 저희는 네.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 부분을 그 과거에 숙지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해가지고 접근을 할 것이고요. 사실 이 전주 시내버스는 의원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아까 그 최동원 의원님도 얘기를 했고, 아까 윤수봉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 시내버스는 전주 시내버스가 굉장히 강성이고 매년 100억, 150억씩 올라가는데 우리는 최소 비용을 가지고 최대 효율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 부분은 절박한 심정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이 시기가 네. 가장 저희는 예, 맞습니다. 완주 예. 버스 노선, 버스 관련해서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다 같이 의원님들도 관심 갖고 있고 또 주민들도 관심 갖고 힘을 보태고 있으니 그 시기나 과정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잘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최종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어 의회 입장이 정리가 되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예산 부분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시로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 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보안 이제 유지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예, 이번에 이제 직원을 33분이에요, 34분이에요. 34명입니다. 운전기사분, 네. 그리고 이제, 신청 받는데 완주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만 우선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역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네. 굉장히 또,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이제 조례에, 임시 운행하는, 기간에는 이제 뭐냐면, 운임을 안 받고 운행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임시 운행 기간에 해보겠다는 조례도 이제 이번에 제안을 해서 결정이 되니만큼 처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2주 정도 어떤 혼란이 있듯이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선발한 우리 기사님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간을 갖고 충분히 사전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2주가 아니라 그것이 안정화될 때까지 뭐냐면 무료 운임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하고 서두르지 마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이 버스에 대한 이미지 우리 윤수봉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버스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잘 되었다는 소리가 들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가장 시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다 같이 공감하면서 철저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직원분들 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별로 안 하신다고요. 세 가지만 저 짧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완주군 조례 중에서 이번 2021년도 5월에 개정된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몰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지금 주차장 요금을 받는 곳이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필요한가요? 그래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홍보를 해서라도 이게 지금
사실은 그 공공시설에 대한 거에 조금 이렇게 관리하는데 무질서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공영주차장이 뭐 현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데 이걸 과연 이대로 계속 무상으로 가야 하냐, 그런 부분 좀. 무상으로 가지 않고 예. 유료로 간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금액은 적을 것이고 그거를 꼭 특별 회계를 운영해서 예. 이거를 할 필요가 없이 일반 회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특별 회계를 논하기에는 제가 볼 때 아무리 빨라도 20-30년 후나 이야기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현재로서 우리 안좋은에 이 조례는 필요가 없고, 이 조례에 의하면 특별 회계를 운영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운영을 지금 안 하시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그 거예요.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예. 맞죠? 맞습니다. 예. 그것까지도 검토하셔서 예. 현실에 맞는 조례 정비를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남영 의원님께서 장애인 이제 교통약자 이동 편익에 대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지금 그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코택시죠? 그렇죠. 예. 예, 그 봉고차.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투자도 굉장히 적고, 또한 주민들이 그 장애인분들이 그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항상 차량은 기사와 함께 따라오죠. 예. 차량이 10대, 기사분들이 10분.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일 볼 때도 있지만 어디 가족끼리 놀러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그럴 때 기사분들이 같이 따라오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량 공유에 대해서 조금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차량 렌트나 이런 것들이 활발히 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만, 지금 장애인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족분들이랑 놀러 갈 때 애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봤는데,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뒤에 팀장님 검토해 보셨다고 손 드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려고.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팀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셔도?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입장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교통과 대중교통팀장 김형진입니다. 벌써 한 5-6개월 전에 우리 추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장애인분이 혼자 이동하는 것은 이 장애인 콜택시 목적에 맞는데, 가족이 동반하게 되면 가족들이 부피를 하게 되니까 이게 또 안 맞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도 이제 그때 제가 기아자동차에서 일부 그 사회공헌 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을 드리면서 후에도 검토를 해보자 하고 그걸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보통 전체가 장애인인 가족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장애인 가족을 동반한 일반 우리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그 장애인을 보필하고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 목적에 좀 받지 않는다.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이제 잠시만요. 네. 제가 드린 말씀은 네. 장애인분들을 가족끼리 보필을 해도 네. 그 분들이 그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봉고차에 그냥 그대로 앉는 것과 네. 그 휠체어에서 내려서 승용차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탔다가 내렸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동 편익을 우리는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조례도 지금 현재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2,000명 이상의 분들이 지금 교통약자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당시 이제 검토를 좀 못한 부분이고, 근데 저희도 지금 계속 이런 사례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도입하기에는 좀 아직은 시기상조지 않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저희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현재 제주도만 도입하고 있습니다. 워낙 렌트카 사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륙 쪽에서는 현재 없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한번 1등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를 제안을 드린 거고요. 예, 그런 쪽으로도 알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3년째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건 지역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고산 보행 안전, 도로 점유 관련해서 제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는 영상을 틀어주면서 구급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현장을 보여드렸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사람이 다쳤다,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한 번 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시에 이제 또 상점과 주민들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행자의 이제 안전 및 편의 증진이 우선돼야 되고, 보행길은 보행자가 우선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좀 읍면, 또 지역 유지분들, 주민들, 좀 같이 좀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원래는 시장도 지금 뒤에다가 이렇게 만들겠다고 해서 또 이렇게 공간을 또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고 계시지 마시고 어떤 공론의 장을 통해서 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얘기한 후로 혹시 조치하신 게 지금 하나도 없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또 이렇게 선거하고 하면 막 사거리 복잡하고 더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주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했을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논의하면서 이번에 고산면 같은 경우는 3차선 도로가 지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 한쪽은 이제 날짜별로 이제 짝수의 홀수대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거리에서 이쪽 길 말고 이쪽 길이 사거리라면은 이쪽 길은 양쪽으로 돼서 굉장히 또 막혀요. 아, 그래요? 예, 어딘지 지금 뒤에 장충원 기자님 막 끄덕끄덕 하시는데 어딘지 아실 거예요. 예, 알고 그쪽 있습니다. 부분도 이제 3차선도를 같이 적용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해봅니다. 저희가 교통안전 공단 애들하고, 공단 애들하고 직원들하고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주민분들이랑 충분하게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보행자나 또 교통 흐름에 최선의 방법일까 좀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은 이제 군민제보가 3건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삼내 관통로에서 삼내 초등학교 경유를 해서 후정교에 가는 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민원이 하도 많이 해서. 근데 안전한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해요, 그게. 예. 근데 그게 사업 연도하고 사업비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통학로, 예. 이제 옛날에 녹색 통학로 관련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안전한, 이제 전에 이제 민식이법 이전에 어린이들 어린이 관련해가지고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사고가 많다 보니까 녹색 통학로 진행하는 것을 재난안전과하고 저희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업무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예. 사업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국비를 저희가 그 부분 우수 사례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안전 통학로 차원에서 이게 사업이
알맞게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제 이게 그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그 녹색 어린이 통학로 관련해 가지고는 올바른 길인데 지금 어르신들이나 특히 이제 그 이동에 불편해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은 관련해 당초 가지고는 사업을 할 때부터 예, 주민들이 예. 반발이 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백양 세탁소 그 앞에는 이게 위로 올라오게 안 하고 땅 워낙에 반발을 하니까 땅 밑으로 들어가게 공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주민들이 불만을 너무 많이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네. 경계석이 돌출되어 가지고 주민 그 어르신들이 그 구름막 끌고 가시잖아요. 거기에 넘어져서 뭐 무릎을 다치시고 또 차량이 교행 시에는 경계석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찢어지고 이런 일이 번번이 생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지역민들이나 학생들 통행 시 안전 통학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서 통학로로 통학을 못하고 차량을 피해 통행을 하다 보니 오히려 교통사고를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경계석에 또 설치한 그 조명 시설은 50%도 안 되게 다 불이 안 들어와요. 이거는 고장나고 방치돼 갖고 있어요. 결론은 안전한 통학로로서 본래 목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시고 계세요? 저희가 그 종합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요.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리고 교통안전공단하고 나와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 시설을 다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하든지 돌출된 경계석을 도로면과 수평하게 하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셔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본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제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건의 제보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보고하고 과장님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보 내용은 이서 혁신도시 내 도행로에 설치된 보도블록이 파손돼 치마 등으로 주민의 통행이 불편하여 교체 공사를 요구하였고, 두 번째는 이서 혁신점 Y마트 앞 버스 정류장의 발열 의자 고장 및 발열 의자 추가 설치 그리고 비가림막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 세 번째는 교통사고가 잦은 화산면 화평 사거리에 CCTV 설치 요구. 이렇게 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과장님, 3건의 제보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그 이서 혁신도시 보도블록 관련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부분이랑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요. 일부분은 교체를 하고 다짐 시설만 해서 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도시 그 Y마트 앞 버스 정류장 그 발열 의자가 옛날 낮은 기온하고 높은 기온은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향 수정을 해서 이제 온도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해당 승강장이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장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발열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방풍 테트는 저희가 그 전라북도에서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한 1,6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일부 구간 지금 뭐 삼내부터 해가지고 경천까지 그 방풍 텐트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포함을 시켜가지고 일부는 설치가 됐고요. 아마도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다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화산 화평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과속 카메라를
설치를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CCTV를 설치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CCTV보다 과속 카메라를 설치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현장을 가보면 이게 현장에서 이제 그 화산변에 이제 일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과속 카메라가 관계되는 것은 완주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괄적으로 이제 심의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냥 거기에 이제 상정이 돼서 이제 거기가 꼭 필요하다 하면 그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만요. 네, 임기현 의원님. 과장님 이제 답변하시고 이제 그 답변에 검토해서 언제까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또 의회에 건의 들어온 거니까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서를 좀 준비하셨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 이제 저희가 과장님 들어온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드려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시라고요. 예.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말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로교통과는 국민들의 이동과 보행의 관리를 도모하고 완주군의 차량 관리 등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합니다. 무엇보다도 완주군 차량 대수가 증가로 인구 밀집 지역은 주차난이 심화되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생각하시어 주차 단속도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대응해 주시고 공용 주차장 확대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시간을 내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도로교통과가 위원장이 말씀했듯이 주민의 눈높이나 그리고 또 완주군에 지금 그 집중적으로 돼 있는 어떤 그 도시 핵심 지역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과는 사실 신고 조화가 있어가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제 역지사지 입장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대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이 뭘 느꼈냐면 우리가 신체로 봤을 때는 우리 도로교통과는 결국은 다리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어머니 아버지가 힘든 부분도 거의 대부분이 걷는 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 도로와 교통은 안 막힐 때는 모르는데 막히게 되면은 엄청난 민원이 많습니다. 주정차 민원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아까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내년 이맘때 되면 전주, 군산, 익산 다음으로 완주가 차량 대수가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업무가 너무나 폭주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도로 업무 부분이 도시개발과 업무 일부 있고, 특히나 이제 재난안전과의 가로등이나 그런 것도 이제 저희 도로 쪽의 업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영개발과의 지역개발팀에도 이제 도로 업무가 좀 있고, 그리고 교통은 아까 임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마을버스 관계가 지금 현재 34명을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인원까지 합치면 42명입니다. 이것을 직영으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결국은 전주가 민간으로 하다 보니까 실패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민선 8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정말로 검토할 부분이 뭐냐면 도로교통과가 과연 이과가 이대로 가야 하느냐. 결국은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거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만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도로시설팀장이나 우리 국장님도 최근에 그 중앙부처 간 것이 7, 8번이면 일주일에 2번, 3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적어도 도로교통과는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내년 이맘때는 도로과와 교통행정과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